영국 런던에 위치한 킹스크로스역과 호그와트 근처에 위치한 호그스미드역 사이에는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그와트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될 시기가 되면 이 열차에 탑승하여 호그와트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열차는 일반인 대상이 아닌 호그와트를 방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 또는 학생들만 열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중간에는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정차하지 않는 직통 형식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여러분도 이 열차를 타고 호그와트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초창기 호그와트를 등교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누군가는 빗자루를 타고 학교로 향하기도 하고 짐이 많은 학생들은 마차를 동원하기도 했다고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마법 동물을 타고 등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교로 이동한다면 머글들의 눈에 들킬 만한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 문제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골칫거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법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장거리 이동 수단은 포트키나 플루 파우더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트키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현기증이나 메스꺼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마법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플루 파우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벽난로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실수를 했을 때 엉뚱한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당시 호그와트에서는 매년 3분의 1가량의 학생들이 제 날짜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호그와트 성을 책임지고 있는 호그와트의 교장들은 학교의 보안을 걱정하여 직접적으로 학교 내에 플루 파우더 또는 포트키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1827년 마법부 장관에 오른 오탈린 갬볼이라는 인물은 머글의 관심을 끌지 않고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호그와트 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갬볼 장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당시 머글 세상에서도 최신 기술로 여겨졌던 증기기관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차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는지조차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호그와트행 급행열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법부에 의해서 1급 비밀작전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법세계의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불리는 총 167개의 은폐 주문과 기억 주문이 사용된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호그스미드의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기차역과 기관차를 발견했을 때 어떤 멍청한 머글이 실수를 해서 이곳에 열차를 놓고 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급행열차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일부 고지식한 마법사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이러한 머글 세상의 기술력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를 이용하는 것을 몹시 불쾌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자신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마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호그와트에 입학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들의 불만을 가볍게 일축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마법사들 사이에 생겨난 급행열차에 관한 불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죠.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킹스크로스역 9와 4분의 3승강장일 것 같은데요. 킹스크로스역은 실제 머글 세계에 존재하는 기차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마법사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9번째 기둥과 10번째 기둥 그 사이에 존재하는 비밀 공간을 통해 입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머글 세계와도 너무나 인접해 있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머글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승강장이 개발된 초창기에는 마법사들조차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마법부에서는 킹스크로스역 일대에 일반 머글의 복장을 착용한 마법부 직원들을 배치해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머글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억 마법 등을 통해 이를 수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해리나 론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의 디자인은 다양한 매체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성인판 표지에서는 NNW J-클래스 캐벌리어라는 열차의 디자인을 채택했었고, 해리포터와 불의 잔 발매 기념 홍보 기간에는 토우벨리라는 이름의 열차에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라는 팻말을 달고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의 돌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다른 열차들의 디자인이 너무나 현대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의 선택에 의해 지금의 우리에게 익숙한 GWR 4900 클래스 5972번 올턴 홀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선택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설정상의 오류가 한 가지 존재하는데요. 해당 모델은 1937년에 제작된 모델로 앞서 말한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의 첫 개통 시기인 1830년과는 알맞지 않고 약 100년 정도의 오차가 있다는 점이죠. 올턴홀이라고 불리던 이 열차는 실제로 1937년부터 1963년까지 약 100만 마일 이상을 운행했던 열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열차를 수집하던 어떤 개인이 이 열차를 구매하고 복원한 후에 보관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영화화되는 것이 확정되면서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는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에 어울리는 오래된 디자인의 열차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올턴홀이라고 불렸던 이 열차를 발견하게 되었고, 진홍색의 도색과 여러가지 장식들을 추가하면서 비로소 지금의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열차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직접 눈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이곳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의 직원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비록 세부적으로 묘사된 적은 없었지만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호그와트까지 데려다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열차의 티켓을 확인하는 것은 열차의 차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백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티켓을 어떻게 하나하나 확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리의 시점에서 등장한 급행열차의 차장은 시리우스 블랙이 학생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던 것으로 보아 1970년 이전부터 급행열차의 차장을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장 본인도 당연히 호그와트의 학생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과거의 급행열차의 차장들이나 또 다른 정보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급행열차의 차장에 관해서는 미스터리에 둘러싸여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열차 내에서 호그와트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인물이자 차장과 더불어 급행열차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열차 내부에서 다양한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는 간식카트 마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간식카트 마녀는 허니듀크 익스프레스라는 팻말이 붙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나이가 몹시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해리가 론을 처음으로 만났을 당시 간식카트 마녀에게서 개구리 초콜릿 카드를 포함한 여러가지 간식들을 구매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했었는데요. 카트에 적힌 허니듀크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로 보아 해당 간식들은 호그스미드에 있는 마법 간식 상점 허니듀크를 통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간식카트 마녀는 급행열차가 처음으로 운행되었을 때부터 이곳에서 근무했었다는 설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덤블도어 교장보다도 나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해리가 입학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160살 정도의 엄청난 고령의 마법사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정보에 있어서는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기도 했었죠. 따라서 그저 아이들에게 간식을 판매하는 친절한 할머니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이 기본이었지만,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팬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식카트 마녀가 사실은 세계관 최강의 마법사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소설에서는 시골에서 한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노인 캐릭터가 사실 과거의 세계관 최강자였다 라는 설정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이런 설정이 숨겨진 것이 아니었냐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었죠. 이는 팬들 사이에 농담처럼 주고받는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의 후속작인 저주받은 아이에서는 간식카트 마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묘사되었습니다. 해리의 아들인 알버스 포터와 드레이코 말포이의 아들인 스콜피어스 말포이는 호그와트행 급행열차가 호그스미드로 향하던 도중에 열차에서 뛰어내릴 계획을 세우는데요. 열차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급행열차의 지붕 위에 올라서자 이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간식카트 마녀였죠. 알버스와 스콜피어스를 막아선 간식카트 마녀는 자신이 판매하던 호박 페이스트리를 폭탄으로 바꾸는 마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손톱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상대를 겁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열차에서 상냥하게 간식을 판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고 하죠. 동시에 간식카트 마녀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전해줍니다. 자신은 호그와트행 급행열차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던 당시에 마법부 장관인 오탈린 갬볼의 부탁에 의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알버스와 스콜피어스가 호그와트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승객도 이 열차에서 도중에 내린 사람은 없었으며, 자신이 이곳에서 근무한 지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된 나머지 자기 본명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만 열차에서 탈출하는 것을 시도했던 학생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도 말을 덧붙였는데, 여기에는 호그와트의 역사에서 희대의 장난꾸러기라고도 불리던 시리우스 블랙과 제임스 포터 그리고 위즐리 쌍둥이가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간식카트 마녀는 급행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고, 이런 역할을 하는 마법사라면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 알버스와 스콜피어스는 급행열차에서 탈출하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어린 마법사가 머로더즈나 위즐리 쌍둥이만큼이나 재치가 넘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팬들이 농담처럼 하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다만 간식카트 마녀가 전설의 마법사가 아니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는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해리에게 있어서도 이 열차는 마법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던 만큼 더즐리 가족의 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해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 부를 수 있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처음으로 만난 장소라는 점을 보더라도 시리즈 전반에 있어서 호그와트행 급행열차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롤링 작가는 이러한 상징성을 담아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를 등장시켰던 것이 아닐까요? 저도 언젠가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급행열차를 직접 눈으로 보고 꼭 영상을 통해 후기를 남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